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으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의 대화에 임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칭찬 아니면 도발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사와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최고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두 번째 에너지원인 도발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과 논쟁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찬사만큼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그들에게는 짜릿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패배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치 지역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격 게임이나 고리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인형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넣게 되죠. 하지만 몇만 원을 쓴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의 성격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막히면 상대방이 왜 틀렸고 내가 왜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거나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텅 빈 벽과 같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어떤 감정도 톤의 높낮이도 없이 최대한 평탄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왜곡하거나 의미를 부풀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를 정해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호작용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또 다른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그들이 비난을 퍼붓거나 도발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전략이었던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관객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SNS 팔로워까지 모두가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즉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오만한 전문가 증인을 반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거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 즉 배심원단과 판사라는 관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과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은연중에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만든 칭찬 아니면 도발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로 대응하고 대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이 아닌 관객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으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의 대화에 임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칭찬 아니면 도발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사와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최고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두 번째 에너지원인 도발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과 논쟁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찬사만큼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그들에게는 짜릿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패배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치 지역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격 게임이나 고리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인형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넣게 되죠. 하지만 몇만 원을 쓴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의 성격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막히면 상대방이 왜 틀렸고 내가 왜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거나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텅 빈 벽과 같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어떤 감정도 톤의 높낮이도 없이 최대한 평탄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왜곡하거나 의미를 부풀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를 정해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호작용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또 다른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그들이 비난을 퍼붓거나 도발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전략이었던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관객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SNS 팔로워까지 모두가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즉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오만한 전문가 증인을 반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거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 즉 배심원단과 판사라는 관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과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은연중에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만든 칭찬 아니면 도발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로 대응하고 대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이 아닌 관객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으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의 대화에 임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칭찬 아니면 도발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사와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최고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두 번째 에너지원인 도발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과 논쟁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찬사만큼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그들에게는 짜릿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패배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치 지역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격 게임이나 고리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인형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넣게 되죠. 하지만 몇만 원을 쓴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의 성격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막히면 상대방이 왜 틀렸고 내가 왜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거나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텅 빈 벽과 같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어떤 감정도 톤의 높낮이도 없이 최대한 평탄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왜곡하거나 의미를 부풀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를 정해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호작용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또 다른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그들이 비난을 퍼붓거나 도발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전략이었던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관객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SNS 팔로워까지 모두가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즉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오만한 전문가 증인을 반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거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 즉 배심원단과 판사라는 관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과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은연중에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만든 칭찬 아니면 도발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로 대응하고 대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이 아닌 관객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으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의 대화에 임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칭찬 아니면 도발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사와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최고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두 번째 에너지원인 도발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과 논쟁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찬사만큼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그들에게는 짜릿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패배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치 지역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격 게임이나 고리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인형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넣게 되죠. 하지만 몇만 원을 쓴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의 성격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막히면 상대방이 왜 틀렸고 내가 왜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거나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텅 빈 벽과 같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어떤 감정도 톤의 높낮이도 없이 최대한 평탄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왜곡하거나 의미를 부풀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를 정해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호작용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또 다른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그들이 비난을 퍼붓거나 도발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전략이었던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관객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SNS 팔로워까지 모두가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즉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오만한 전문가 증인을 반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거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 즉 배심원단과 판사라는 관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과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은연중에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만든 칭찬 아니면 도발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로 대응하고 대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이 아닌 관객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어떻게든 저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눈을 감으면 이런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의 대화에 임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칭찬 아니면 도발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사와 칭찬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최고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그들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즉시 두 번째 에너지원인 도발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과 논쟁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는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긍정적인 찬사만큼이나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 역시 그들에게는 짜릿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패배자라서가 아닙니다. 마치 지역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격 게임이나 고리 던지기 게임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인형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계속 돈을 넣게 되죠. 하지만 몇만 원을 쓴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의 성격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가 막히면 상대방이 왜 틀렸고 내가 왜 옳은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하거나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텅 빈 벽과 같은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어떤 감정도 톤의 높낮이도 없이 최대한 평탄하고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붙잡고 늘어지거나 예곡하거나 의미를 부풀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한두 단어를 정해두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색 바위 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재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상호작용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솔직한 감정을 또 다른 공격의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의도적으로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자리를 뜨세요. 그들이 비난을 퍼붓거나 도발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전략이었던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응하고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정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관객입니다.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SNS 팔로워까지 모두가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즉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오만한 전문가 증인을 반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거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 즉 배심원단과 판사라는 관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지만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객 앞에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과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은연중에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만든 칭찬 아니면 도발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로 대응하고 대화 시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신이 아닌 관객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에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거나 배우자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이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는 아닙니다. 제 전문 분야는 법정,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반대 신문 현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반대 신문은 상대방이 절대로 저에게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끌어내야